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상하 합동의회 연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사과 없이는 연설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인단체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단체 대표 20여 명이 오늘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4월 말 54년 만에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추진되는 상황. 이번 방문은 이에 반대하는 한인사회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어떠한 짓을 했는지 미국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미국에 나와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거. 이 자리에서 한인 대표들은 12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청원서도 전달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일본 측의 사과,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없이 일본 총리를 미 의회에 세울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역사 인권 문제에 앞장서온 로이스 의원이 반대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로이스 의원은 자리에 없었고 보좌관을 통해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한인 대표들은 이번 면담 내용과 관련해 로이스 의원의 입장을 구두 또는 서한을 통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면담에 나선 로렌퐁 보좌관은 한인사회의 입장을 로이스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대해서 에드로이스 의원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인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이번 아베 연설 허용 반대 서명운동은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와 남가주 등지에 14개 이상 한인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8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천장만장 이렇게 막 올라갈수록 정말 참 우리의 단합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뉴욕 시민참여센터와 가주 한미포럼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의회 내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각 지역구 의원 방문, 의회 편지 보내기와 광고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로비를 미 전역에서 동시에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인 시민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극우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낸 뒤에 연방법원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법원도 이를 기각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있는 종군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3년 설치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LA 연방법원에 이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소녀상이 외교에 이용되지 않았고 미국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맞는다며 글렌데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政府として個別具体的なコメントを控えるべき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慰安婦像やこの碑の設置は我が国政府の立場やこれまでの取り組みと全く相入れない。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 침해로 인식하기보다는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몰고 가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原告の関係者を含むですね、在留邦人との間の中ではですね、我が国の総領事館幹部を通じて緊密に連携を取っている。 미국 연방법원이 소녀상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 국제사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실리콘밸리 여성 컨퍼런스에서 강연했는데요.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와 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드디어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16년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실리콘밸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ess than 5% of all Fortune 500 CEOs are women.
And women entrepreneurs often have a much harder time accessing capital to start or grow a business. Up and down the ladder, many women are paid less for the same work, which is why I think we all cheered at Patricia Arquette's speech at the Oscars, because she's right. It's time to have wage equality once and for all. 올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차기 선거에서는 경제와 일자리 회복, 그리고 갈라진 국론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의 화합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대권 주자들의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Too many women, even in those days, I can remember so well, they lost their jobs, they were marginalized, they were demoted for do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s anybody in a society has, producing the next generation.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날 연설은 어느 정도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차기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현입니다. 뉴저지주 소도시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로 수십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 순간의 위력이 화면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가정집이 폭발합니다. 뉴저지 스태포드 지역 타운십 한 주택에서 천연가스관 메인 파이프 가스가 새면서 폭발,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As the gas company was working to localize and mitigate the gas leak, there was an explosion that, by all accounts, totally destroyed the house at 59 Oak Avenue. There's nothing left there but the basement foundation. 폭발 충격의 여파로 주변 가옥 5채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I got a wall that's blown in the back. I've got ceiling coming down in one of the bedrooms. Door frames blown out. Can't close my back door. There's no heat. 조사와 복구 작업으로 이 일대 주민들은 대피 중입니다. Obviously, it's very frustrating because I have gas heat, so pretty much there's been no heat in the house now for 24 hours. 경찰은 가스누스로 인해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사고 발생 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에 부착된 카메라가 폭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멕시코와 애리조나주 한 광산 마을을 잇는 마약 운반용 지하 땅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땅굴 인근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4,700파운드가량의 코케인을 대량 발견했고 관련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이 같은 땅굴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해 왔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경수비대 측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약 80개에 달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땅굴을 발견해 폐쇄했는데요. 미국에서의 땅굴 종착지의 80%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UCLA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사용 내시경이 주범으로 밝혀졌는데 보건당국이 수년 전부터 이런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최근 미 UCLA 대학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7명이 감염돼 2명이 숨졌습니다. 박테리아는 췌장 등을 검사할 때 사용한 내시경에 붙어 있다 환자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There were 2 endoscopes that were used that had a CRE infection embedded in them. When we identified these scopes, we took them immediately out of service. 내시경이 박테리아 감염 주범으로 밝혀지자 미 식품의약국 FDA는 부랴부랴 의료장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세척기만 믿지 말고 세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손으로 직접 닦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내시경 제조사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FDA가 내시경이 슈퍼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87년 미네소타주에서 첫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 수년 동안 유사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잘 닦아도 멸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재사용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는 미국에서만 한 해 2만 명이 넘는데 그중 어느 정도 환자가 내시경을 통해 감염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뉴욕에 사는 젊은이 3명이 IS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미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IS 합류에 실패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등 미국 내부에서의 테러도 모의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20, 30대 3명이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가담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19살 사이다 크메토프와 우즈베키스탄인 주라보프는 직접 IS 합류를 시도했고 하비보프는 출국 자금 모금을 도왔습니다. 사이다 크메토프는 어제 뉴욕 JFK 공항에서 터키행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혔습니다.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가 IS에 합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라보프는 다음 달 터키행 항공권을 샀습니다. 주라보프는 지난해 8월 우즈베거로 된 친 IS 사이트에 IS가 명한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죽일 것이라는 글 등 IS를 지지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이런 글을 탐지한 뒤 주라보프와 주변을 주시해왔다면서 이들이 IS 합류와 물적 지원, 미국 내 테러 등 다양한 모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최근 서방 내부 이슬람계 젊은이들에게 IS 합류와 독립적 테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And if you can't come, kill somebody where you are. As people seeking meaning in some horribly misguided way, those people exist in every state. 미국에서는 지난해 20여 명이 IS 등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홍콩에서 독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사망자가 270명을 넘어섰습니다. 홍콩으로 여행 갈 일이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태욱 특파원입니다. 홍콩에서 독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독감으로 숨진 환자가 19명,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사망자가 273명으로 늘었습니다. 벌써 지난해 한 해 독감 사망자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독감을 막아줄 백신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독감과는 다른 H3N2형 독감이어서 백신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最快咧都話要3、4月先至可以能夠有比較大量嘅生產，咁所以我哋當然我哋會繼續。 여기다 H7N9형 AI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의 한 60대가 중국을 다녀온 뒤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3번째입니다. 아예 독감과 AI가 결합한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雙重感染咧，就個病毒有機會咧會發生一個洗牌啦，咁交換呢啲基因。 이에 따라 독감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홍콩을 여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챙기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